입사 지원 시 학벌 기재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채용차별방지법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관련해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기업들이 인재 검증에 쓸 수 있는 카드는 직무 이해도, 직무 연관성이 유일할 겁니다. 더 집요하고 더 디테일하게 볼 거고요. 중요한 걸 넘어서 필수 조건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소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현직 인사팀이 꽂아주는 취업 팩트, 취업 딸깍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직무 연관성에 대한 팩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 연관성을 어필하는 게 자소서의 핵심인 건 말할 필요도 없죠. 영상 보시고 또 얼른 작성하셔야 되니까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뽑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관상면접이라고 얼굴 보고 마음에 들면 뽑는 경우도 실제로 많았고요. 근데 한국이 발전을 많이 했죠. 글로벌 대기업들이 생겨나면서 직무가 엄청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생신입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 기초교육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거기다가 지원자 퀄리티도 상향평준화를 거듭하다 보니까 비용 측면을 고려해서라도 당연히 우리 기업이 하는 일을 해봤거나 최소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뽑고 싶어집니다. 근데 막 옛날처럼 본인의 성장 과정 같은 어떻게 자랐고 성격은 어떻고 이런 내용은 기업 입장에서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 항목들을 대놓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작성하시오. 지원 직무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작성하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중요한 건 지원자들이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업이 아차 싶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이런 역량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 직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채용 홈페이지에 직무 기술서를 올려놓습니다. 채용 공고에는 수행 업무, 우대사항을 자세하게 써놓죠. 이런 모든 설명들을 Job Description, 줄여서 짭디라고 부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너한테 시킬 일은 이거야. 비슷한 거라도 해봤어? 직무 연관성이라는 거는 다 이거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이나 노력, 성과 서술은 글을 꾸며주는 장치고 메인은 해봤냐 안 해봤냐를 묻는 겁니다. 기업이 물어봤으면 우리는 자소서를 통해 대답을 합니다. 물어보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시킬 일 해봤냐 안 해봤냐. 그러니까 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해봤다 안 해봤다. 그럼 왜 떨어질까요? 안 해봤다고 하니까 떨어지는 겁니다. 아이 뭔 소리 하는 거야.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열과 성을 다해서 해봤다고 꽉꽉 채워서 냈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기억을 한번 다시 잘 되짚어 보세요. 자기소개서 쓸 때 어디에 공을 제일 들이셨죠? 보통 쓸 경험이 하나 정해지면은 그 경험을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나의 역량과 문제 해결력이 돋보이게. 성과도 수치를 추가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한 20% 개선했다고 하면 조금 짜치니까 50% 정도 개선했다고 쓰자. 대부분 이러실 거예요. 정작 짭뒤에 있는 수행 업무 내용과 내 경험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연관성이 충분히 자소서에 어필이 되고 있는지 이런 고민과 검증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방향이 엇나가서 결국은 안 해봤다는 얘기를 제한 글자 수까지 꽉꽉 눌러담게 되는 거죠. 아닌데? 컨설팅 받을 때 그렇게 쓰라 그랬는데? 친구들 반응도 잘 썼다고 하던데? 제가 여기 채널 맨 처음 영상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기소개서는 라이팅 스킬보다는 들어있는 내용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아니야. 자소서 항목에 분명 수행 프로젝트를 본인의 역할, 행동, 성과, 차별화되는 강점을 중심으로 쓰라 그랬는데? 그러면 나를 최대한 돋보이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비슷한 일을 하면은 발생하는 문제도 비슷합니다. 대학 때 무작위로 짜여진 팀플 장을 맡게 되면 스케줄 조율이랑 프리라이더 관리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회사에서도 똑같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 맡게 되면 스케줄 관리가 힘들고 빵꾸 내는 사람들 때문에 머리가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과 역할, 성과를 쓰게 되면 진짜 직무 연관성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검증이 됩니다. 이걸 진짜 해본 건지 지원해서 거짓말하는 건지 어느 정도 판단 기준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검증 목적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얘는 좀 다르네, 면접 한번 보고 싶은데 정도의 차별화가 어필되면 나이스한 거지, 애초부터 직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주제로 본인의 역량과 성과 어필에 집중한 건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말로만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사례 들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무는 인사 운영이고요. 짭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채용 홈페이지와 채용 공고에 공통적으로 수행 업무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인사 데이터를 등록하고 오류가 없도록 점검하는 관리 업무, 그리고 인사 운영입니다. 그리고 우대 조건으로는 근로기준법 지식을 갖춘 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라고 나와 있네요. 이 기준을 가지고 두 가지의 자기소개서를 회사 입장에서 비교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자소서가 어떤 경험을 소재로 썼는지부터 보겠습니다. A는 인사관리 수업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와 퇴직 의향을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고요. B는 근로장학생 운영 보조 업무를 하면서 40명의 근로시간 기록과 근무 일정을 관리했다고 합니다. 둘 다 인사 업무와 관련이 있어 보이죠? 소재 선정은 A랑 B 둘 다 무난하고 괜찮습니다. 이제 문제 상황과 해결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A는 설문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입력 기준에 문제가 있어 데이터가 중복 및 누락됐대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 기준을 표준화하고 재정비합니다. B는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근무 일정 변경자들의 근로시간이 누락된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기록 간의 비교 기준을 만들고 오류 체크하는 절차를 추가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둘 다 데이터에 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했다는 얘기라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A는 이미 입력이 종료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뭔가를 하고 있고 B는 앞으로 계속 입력될 데이터에 오류가 없도록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A는 데이터 가공이나 분석에 가깝고 B는 연속적인 데이터 관리에 가깝습니다. 근데 아까 짭디에서 정의한 수행 업무가 뭐였죠? 인사 데이터를 등록하고 오류가 없도록 점검하는 관리 업무잖아요. 그래서 B의 경험이 조금 더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A가 말하는 설문 데이터는 분석을 통해서 어떤 피드백을 도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인사 운영보다는 조직 문화 개선 업무에 더 가까워 보이는 느낌을 줍니다. 반면에 B가 다루는 근로시간은 실제로 급여랑 법 기준에 연결되는 인사 운영 데이터예요. 그래서 짭디에 나온 인사 데이터 관리 카테고리에도 B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A의 성과는 데이터 정리 시간 단축, 분석 정확도 상향이네요. 거기다 분석 결과를 가지고 장기 근속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 기준을 제시했대요. 성과 자체는 굉장히 훌륭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사 운영과는 맞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부터 성과 서술까지의 맥락이 HR 기획이나 조직문화 파트에 더 적합해 보입니다. 이 B는 보니까 성과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없어요. 그냥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게 답니다. 대신에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학습했다고 합니다. 마침 짭디에 근로기준법 지식을 우대한다고 나와있죠. 그러면 전체 맥락을 봤을 때 자소서를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얘는 실제로 인사 데이터도 다뤄봤고 관련된 법적 기준도 이해하고 있네? 불러서 한번 확인해볼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면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조건 다 배제하고 직무 연관성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A는 불합격, B는 합격입니다. 이 판단하는 과정에 대해 감이 조금은 오시나요? 사실은 A도 굉장히 잘 쓴 자기소개서예요. 플로우도 깔끔하고 일관성 있고 서도에 본인만의 직무 정의 부분도 좋고요. 수치도 딱딱딱 적절히 넣어서 오히려 전문성이랑 톤앤 매너만 봤을 때는 B보다 A가 더 스마트해 보입니다. 불합격 이유는 딱 하나, 해봤냐고 하는 일에 대한 핀트를 잘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만약 모집 파트가 인사 기획이고 짭디가 이런 식으로 기획이나 계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직무 연관성은 A가 압도적이죠. 이러면 A가 합격이고 B가 불합격입니다. 자, 이번 상반기 동안 여러분이 면접관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친구 거든 본인 거든 잡 디스크립션 기준으로 자소서 평가하는 걸 한번 연습해보세요. 최대한 다양한 자소서로 해보시는 게 좋고요. 처음에는 하나도 모르겠다가 하시면서 조금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왕 영상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소서 글 순서랑 회사 이름은 바꿔내지 마시고요. 요거 연습하면서 고쳐 나가다 보면 확실히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강의 관련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유튜브 시작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거의 10년 전쯤에 취준하면서 컨설팅 신청해서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좀 원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컨설팅을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얘기 들어보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제 목표는 여러분들이 컨설팅이고 뭐고 필요 없이 혼자서 취업 준비가 가능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방법이 취업 구조에 대한 포인트를 먼저 짚어드리고 준비 과정 자체를 프레임화 시키는 거였고요. 이거를 유튜브로 다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가 처음이다 보니까 특히 편집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업로드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이트를 적시에 다 전달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채용 시즌에 3월, 4월, 5월 이렇게 월별로 꼭 준비하셔야 될 것, 지속적으로 연습해 보셔야 될 것 등등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영상에 다 담기에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필요한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목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혼자서 여러분 스스로 취업 준비가 가능하도록 단기간에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민망한데 아무래도 제가 현직에 있으니까 합격하는 방향에는 아마 제일 근접할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오픈 카톡방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에 못 올리는 취업 관련 인사이트들도 오픈 카톡방에서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이번 시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화이팅입니다.